전남대학교 병원의 김형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부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음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개원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주제는 새로 릴리즈된 진료 지침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이 좀 따분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케이스와 함께 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치료 전략, 그 다음에 각각 약물 계열에 대해서 왜 써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님께서 이제 신부전에 대해서 정의, 분류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앞서서 나온 분류대로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급성이냐 만성이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에비던스와 클래스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클래스 1.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요. A, 에비던스가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염류 콜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 이거 저희가 알닥톤이죠.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용체 SGLT2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약물들은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표준 치료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준 치료 약물을 한 다음에 증상이 개선되고 심지어 박출률이 좋아지더라도 약물 치료는 반드시 유지할 것을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표준 치료는 현재 다른 메이저 가이드라인인 유러피안 그리고 아메리칸 가이드라인과 똑같이 이 아르니 AC 이니비터 ARB를 한 축으로 하는 라스 계열 약물, 베타 차단제, 염류 콜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 SGLT2 억제제, 이렇게 4개의 포퓰러의 드럭을 그대로 저희가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이 치료 전략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사실 생깁니다. 요거 순서대로 쓰는지, 2개 쓰고 2개 쓰고 하는지, 3개 쓰고 하나 쓰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는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약물 작용이 있다라고만 저희가 지금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메타 분석 결과는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랑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랑 뭐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많긴 한데,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이 더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트렌드는 4가지 약제를 그냥 같이 써라, 이것이 더 낫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SGLT2 억제제를 제외한 3가지 계열의 약제는 점진적 증량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제일 최대 용량 또는 환자가 톨러러블한 최대 용량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작게 쓰고 놔두지 말고 환자가 괜찮으면 계속 증량을 해라, 이런 것들이 저희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차 드럭 다음에 나오는 표인데, 이제 표준 약물 치료를 1차 치료를 포퓰러 약을 하고 나서 팔로우를 했는데도 증상이 있고 박출률이 감소한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는 디바이스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여기서 이것만 기억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2차 약물 저희가 이번에 넣었는데요, 이바브라딘, 베리시구와 디곡신 3가지를 중요한 약물로 넣었습니다. 각각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치료한 환자에서 디바이스 트리트먼트를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료를 약물을 4가지 약물을 충분히 약이 썼는데도 그 다음에 환자 계속 증상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검사를 했는데 LV 이젝션 프랙션이 35%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아하, 보험 기준에 해당한다. 첫 번째,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혹시라도 ICD 또는 또 CRT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서바이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 얼마나 하는 게 기준이냐?
현재까지는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3개월마다 초음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적당히 쓰다가 검사하면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실 텐데요. 그때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히 약물 치료했는지 검토한 후에 약물을 그 기구를 넣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약물들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좋아졌는데 약을 끊어야 되나요? 했을 때에는 네, 아닙니다. 약을 계속 써주십시오. 이게 클래스 1 에비던스 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환자가 좋아진 후에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이제 의사가 아는 것보다도 환자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티칭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데이터를 보면 소규모 연구긴 하지만 약물을 중단하면 6개월 안에 거진 반수에서 다시 악화되거나 다시 신부전으로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뭐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치의 개념, 호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향상이 되었다,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약물을 보겠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계 차단제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아르니, 1번은 아르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는 사쿠비트리 발살탄 약물을 표준 치료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과 신부전 입원을 감소시키는 명확한 에비던스가 클래스 A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을 톨러러블 할 수 없다 또는 약물을 사용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약물 2번은 ACE 이니비터입니다. 그 다음은 3번 안지오텐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블로커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아르니, AC 이니비터, ARB 이렇게 머릿속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것이 가장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기존에 쓰던 AC 이니비터, ARB로 수년간 스테이블하게 증상도 없고 너무나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때 약을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왔고 논문에서도 나왔고요. 사망과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반드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분께 옵션을 드리고 아르니로 교체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저희 클래스 1 에비던스 B입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갑자기 급성악화로 입원을 하였던 박출용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 환자가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하다라면 입원 중에 바로 아르니 치료를 시작할 것이 클래스 2A로 저희가 지금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두 기억할 것은 1번은 아르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라스 블로케이드를 통한 이런 효과들에 있어서의 거는 너무 잘 아시겠고, 이제 네프릴리진이라는 것이 이 나트리에틱 펩타이드가 가지는 이런 좋은 효과를 막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아르니가 라스보다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요 세 가지를 같은 라인으로 봤을 때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게 1차 치료 약제로서 가장 먼저 일찍 시작하는 약물로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보여드린 내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AC 이니비터 종류, 시작 용량, 목표 용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에날라프릴이라고 치면 2.5mg BID로 시작을 하되 이것이 나중에 목표 용량은 이렇게 타겟 용량이 올라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ARB고요. 이 세 가지 칸델살탄, 발살탄, 루살탄 세 가지 약물, 이것이 임상적으로는 하트 페일러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약물이고요. 마찬가지로 로우 도즈로 시작을 한 다음에 업타이트레이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 처방을 할 때에는 2주 간격으로 증량을 하면서 적어도 1, 2주마다 증량하면서 처음엔 비웨이 크레아티닌, 칼륨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병용 주의 약물 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신동맥 협착이 있다든지 임신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프릴리진 이니비션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라다임 하트 페일리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아르니의 효과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20%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논문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이오니어라고 해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의 서바이벌에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아르니가 그 에비던스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코멘데이션의 에비던스로서 활용이 되었고, 약물 용량은 원래 이제 100mg BID에서 200mg BID가 가장 맥시멈 도즈인데, 시작할 때 환자분의 BP가 정상적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0mg BID로 처음에 시작을 하였다가 점차 증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레닌 안지오텐신계 약물을 쓰다가 이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에는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방 좋아지고요. 기침 같은 경우에도 AC 이니비터로 인한 기침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바꾸면 되시겠고요. 문제는 고칼륨 혈증인데요. 포타슘이 5.5 정도일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EGFR이 20 미만이거나 크레아틴이 3.5 요 정도 되면은 중단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게 되지 않고 애매하게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문제인데요. 이런 데는 그냥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베타 차단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약물이겠고 익숙한 약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에서 기억하실 부분은 사망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고 비소프롤롤, 카베딜롤, 메토프롤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클래스 2A로 지금 측정이 되었는데 70세 이상 환자에게서는 베조 다일레이팅 이펙트를 함께 가지는 네비볼롤의 사용이 레코멘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너레이션이 쭉 있는데요. 이게 서드 제너레이션에서 베조 다일레이팅 이펙트가 있는 네비볼롤이 여기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굉장히 많고 처음에 카베딜롤, 이 카베딜롤 US 스터디 코페르니쿠스에서 서바이벌 게인, 그 다음에 여기 롱액팅 비소프롤롤과 메토프롤롤에서의 서바이벌 게인 이렇게 너무나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마찬가지로 작게 시작해서 늘리는데 이때 천식, 그 다음에 AV 블락, 크리티컬 림 이스키아 이런 경우에는 금기가 되겠고, 문제가 생겼을 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 피로감이 있거나 섬액인 것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저혈압 무증상일 때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토마틱하게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의 감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맥박이 50회 미만일 때 이때도 감량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알닥톤입니다. 알닥톤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찬가지로 입원율, 사망률 감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MI 환자 그리고 EF가 40% 미만인 경우에 꼭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용량은 큰 용량 필요 없습니다. 12.5mg QD만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여기서 25mg 유지 정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륨이 5.5 이상일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는데 이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잘 모니터하면서 약간의 감량만 해줘도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고, 6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중단을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음 SGLT2 이니비터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각광받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박출률이 높든 낮든 지금 클리니컬 아웃컴에 효과 있는 약물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요. 옥시데이티브한 거, 메타볼릭한 거, 다이우레틱 이펙트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라스 블로킹 에이전트보다 더 훌륭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로 DM이 있든 없든 EF가 높든 낮든 심부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입원과 사망 감소를 위해서 엠파글리플로진 투여를 권고한다가 B,
그리고 박출률 감소에서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다파글리플로진 투여하는 것은 A입니다. 그래서 크게 관계 없고요. 두 가지 약물 다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두 가지 다 잘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EGFR을 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쓰면 조금 EGFR 떨어지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레날 프로텍티브한 이런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키드니 쪽에서도 오히려 키드니 보호를 위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뇨제는 지금 시간 관계로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루프 오브 헨네에 작용하여서 체액 저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EF랑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거의 케이지당 1mg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스로 가겠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니아 클래스 3로 내원한 환자분이고 이전에 이스키미아로 인해서 캐비지 받은 환자분인데 BP가 낮고 하트레이시 빠르고 이데마가 있습니다. 카디오메갈리, AF RVR이 있었고 이때 엔티프로비엠피 2700, 트로포닌은 0.021 피코그램에서 조금 증가되어 있었고요. EF에서는 이렇게 LVEF 17%, 챔버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요. EA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LA 필링 프레셔는 2.5 프라임 27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엄청 심한 환자였습니다. 예. 다시 봤더니 이제 캐비지 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고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때 사크비트리 발살탄 낮게 시작해서 올렸고요. 비소프롤롤, 다파글리플로진, 스피로락톤, 퓨로세마이드 이것을 기조로 하여서 약물 치료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치료하였고 환자는 이제 좋아졌는데요. 펄럽을 했더니 에코에서는 그대로 일부 이젝션 프랙션이 계속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서든 카디악 데스 예방을 위해서 ICD를 임플란테이션 하였습니다. 63세 여자 비슷한데요. 예, 니아 3로 왔고 BP, 하트레이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엄청 붓고요. 웨트하고 지금 그래서 엔티프로비엠피 8,600으로 확인이 되었고 엔자임도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LV 챔버 사이즈가 커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도 많이 떨어져 있죠. 2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52' 상승되어 있어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있는 환자였고 당장에 어큐트하게 코로너리 신드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크비트리 발살탄 로우도즈에서 최대 용량까지 갔고요. 비소프롤롤, 엠파글리플로진, 스피로락톤 그리고 토르세마이드 이렇게 기조로 해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매니지먼트 지나고요. 펄롭 이젝션 프랙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ICD, CRT 이번엔 임플란테이션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에서 매니지 이후에 크로닉하게까지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